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검찰의 기소유예와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사와 판사 채용 절차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에 저희도 이 관련 뉴스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이 손현재 선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 댓글 작성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던 적이 있죠. 이 작성자가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손현재 선수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작성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관해서 재판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문을 볼 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현저한 수사 미진과 중대한 법례의 오해로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보추구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먼저 좀 기소유예의 뜻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소유예가 그 당사자한테는 좀 좋은 건가요? 일단 먼저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나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범죄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달리 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소유예를 다투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손현재 선수 사건처럼 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러한 기소유예는 좀 검찰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없음과 같이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소인과 같은 경우에는 항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다시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절차가 종결이 되었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등에서는 따로 불복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서 행보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이 심리 과정에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해서 처분 취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와 판사 선발 제도에 관한 이제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검사와 판사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좀 검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신규 검사 임용과 경력 검사 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검사 임용은 로스쿨 재학 중에 2학년부터 검찰 실무 과목들을 수강하고 검찰 실무 수습 과정을 이수한 뒤에 3학년부터 진행되는 신규 검사 임용 선발 절차에서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경력 검사 임용은 2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연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필기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경력검사 임용에서 필기 평가를 폐지한다고 하죠? 네, 일단 법무부는 지난달 2024년 경력검사 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필기 시험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서류 전형과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 평가 등 면접만을 거칠 예정이고 인원도 약 3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내 검사 수 부족과 근로 강도가 강한 점, 변호사들이 검사 임용을 준비할 때 필기 시험이 부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서류 접수 결과에 의하면 총 529명이 접수해서 약 18대 1의 경쟁률로 보여지는데요. 최종 선발된 경력 검사는 올해 8월에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자, 판사도 법조 경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로 임명이 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좀 충분히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한다면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법조 경력을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뒤에 판사로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과 초임 법관이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법조 경력을 현재 5년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력검사 필기평가 폐지나 판사 법조 경력 논의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재판 지원 문제를 사법부의 가장 큰 해결 현안으로 좀 내세운 만큼 해당 제도 개선으로 좀 재판 지원 문제도 좀 해결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